네, 반갑습니다. 자, 삼성전자. 저는 8만전자를 지금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여럿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OBV와 MACD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지우도록 하고요. 자, 삼성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일단은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외국인의 좀 흐름에 의해서 좀 좌우되는 경향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지수와의 좀 편승성 흐름이 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상당히 1대1로 흐름이 맞춰질 정도로 강했는데 뭐 최근에는 좀 희석이 된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 다시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또 분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지수와의 커플링 현상이 좀 상당히 뚜렷하게 형성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일단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하나는 외국인의 수급에 의해서 좀 좌우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거, 또 하나는 지수 흐름에 상당히 좀 그 편승성이 커플링 관점이 밀접하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8만전자를 지금 시점에서 갈 수밖에 없느냐라고 한다면 하나하나씩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다른 뭐 삼성전자의 계열사 그리고 하청 기업 아니면 뭐 소부장 기업들처럼 삼성전자가 어떤 뭐 특별한 재료가 하나가 떠올라서 수십 퍼센트 급등을 한다라고 볼 수는 사실상 없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묵묵하게 추세를 좀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뭐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여기로 어떻게 투자를 한다더라, 아니면 SK하이닉스가 뭐 어떻게 하더라,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한다라고 하더라, 이런 부분에 의해서 수십 프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삼성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변동성의 바운더리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 두 가지 관점입니다. 하나는 시장의 회복 관점. 시장의 지수와 커플링 흐름이 매우 뚜렷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시장이 앞으로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은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가를 일단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업황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어쨌든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에 어떠한 특별한 사업성을 띠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 측면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소부장 관련주들은 사실 반도체 업황이 뭐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그 윗기업,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호재를 뭐 엔비디아라든가 뱉어버리게 되면 업황과 무관하게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말씀드렸죠. 그런 흐름이 아니라고. 결국에는 업황의 사이클이 돌아와야지 분위기를 이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올해 상반기죠. 6월 말부터 해서 이제 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을 발표하면서부터 어느 정도 반도체 저점론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때부터 반도체 업종들의 좀 강한 회복세가 드라이브가 걸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시장에 좀 변수도 있었고 8월에서 9월 넘어오는 시장에 좀 충격 기간이 또 있었죠.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박스권에 들어선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부분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런 부분이고 뭐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게 좀 아쉬운 거기도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박스피를 그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박스를 계속해서 그려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국내 증시에 있어서는 사실상 미 증시뿐만이 아니라 중국 증시의 침체까지도 같이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 박스를 쉽게 뚫어내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맺혀 있는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번에 여기 뚫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가 일단 이 포인트 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네덜란드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채용과 최태원 함께 동행할 예정에 있는데 물론 이 결국에 뭐 반도체 노광 장비를 좀 따내기 위한 협력 포인트로 윤석열이 좀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쉽게 ASML에서 노광 장비가 좀 EUV가 좀 뿜어져 나오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인다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좀 훈풍을 기대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역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에 정부 정책성으로 반도체를 밀어주는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 측면까지도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 점유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 좀 낮은 편에 있는데 내년 2월에 육성 전략을 발표한다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 육성 전략을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고 사실상 뭐 이런 거를 뭐 내년 2월에 딱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뭐 아무래도 로봇 같은 경우에도 첨단 로봇 전략, 산업 전략 그것도 1.0도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발표한다라고 했는데 밀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로봇과 반도체, 사실 반도체는 우리나라의 좀 대표 업종이기도 하고 증시 견인성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굳이 이렇게 미룰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내년 2월에 발표할 예정이 높겠지만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좀 기조를 본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좀 밀릴 가능성이 있겠지만 기대심은 좀 충분히 있을 수 있겠구나. 그만큼 반도체에 대한 밀어주기 반응이 좀 클 수 있겠구나 라는 겁니다. 물론 이런 호재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부장 기업들과는 달리 반도체 업종,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죠? 외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반도체를 밀어준다는 것. 국내 증시에 가장 메리트가 있는 산업 중 하나가 반도체고 외인이 올해 상반기에 상당히 우리 증시에 좀 매수세를 순매수세로 가담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발에 담그기 시작했던 게 6월까지 반도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도체에 다시 한번 정부가 이제 힘을 주고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외인의 수급 리턴 포인트를 상당히 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외인이 돌아와야 분위기가 살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인데 반도체를 축으로 결국에 외인이 돌아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간의 반도체가 돌아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업황도 좀 돌고 있는 시점이고 윤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들 총수를 데리고서 이런 액션을 가져간다. 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구미가 당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체크를 해야 될 게 환율입니다. 환율. 원달러 환율을 좀 주목해야 되는데 결국에 환율의 좀 방향에 따라서 환차익을 고려한 외인의 수급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업종 그중에 특히 삼성전자 제가 두 번째 요건이 외국인의 리턴 포인트가 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외인이 들어오려면 결국에 이 환율에 대한 메리트가 또 있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한 1,300원 이하까지 좀 떨어진 이력이 있었죠. 1,300원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제는 다시 1,200원 시대의 환율이 돌아온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어찌되었든 다시 한번 1,400원대를 회복하면서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긴 합니다. 하지만 과거 좀 1,400원을 좀 위협하고 이렇게 환율이 강세를 보였을 때보다는 이번에 1,300원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외환보 요구도 어느 정도 좀 체크가 된 부분이고 환율 방어에 대한 기대감 역시도 국내 증시에 좀 내비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율 역시도 지금 자리는 무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삼성전자에 좀 가담이 되고 있는 외국인의 보유 비중 역시도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에 또 주목을 하게 해볼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유 비중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지난 코로나 증시의 이제 꺾임을 좀 볼 수 있었던 21년도 중후반 무렵까지도 지금 이제 외국인의 홀딩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보유 포인트를 놓고 본다면 이미 이 박스는 아직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여지가 매우 높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환율이라던가 전반적으로 삼성전자의 이런 업황 사이클이 돈다라던가 그리고 네덜란드로 윤석열과 최태원, 이재용이 방문을 하면서 물론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ASML 지분을 0.3% 정도 좀 3조 원 수준 좀 팔고 나서 ASML을 좀 보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2022년에 삼성전자가 EUV 노광 장비를 매수를 한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가적인 후속 보도 측면에서 기대심 자체는 잡혀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찌됐든 시장과 지수 편성성이 매우 강한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회복 관점이 지금은 너무 뚜렷합니다. 어찌되었든 뭐 고용동향 보고서가 뭐 호주세를 발표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발 후퇴했다라고 지금 타이틀을 잡고 있는데 사실상 고용동향 보고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벗게 되는 게 먼저입니다. 경기 연착륙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한발 후퇴했지만 반대로 본다라고 하면 고용동향 보고서가 만약 실업률 추이가 높게 나오면서 후퇴된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가 형성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잡혔을 것인데 지금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 긴축을 끝내는 것, 금리를 동결시키는 것까지가 포인트지 지금은 물가가 높게 나온다라고 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고용이 뭐 안 좋게 나온다고 해서
아니면 좋게 나온다고 해서 금리를 더 올릴 것도 아닙니다. 결국에 동결은 명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인하 시점을 언제로 가져갈 것인가 그 정도 차이의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시점에서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지표는 무조건 좋게 나오는 게 좋은 상황이고 지금은 그런 첫 단추를 풀었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주 CPI, PPI 그리고 FOMC 반응까지도 고려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이제 지수 회복의 관점은 더욱 뚜렷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좀 어느 정도 도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수와의 커플링 흐름이 좀 강한 삼성전자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 박스는 돌파해낼 여지가 매우 높다라는데 그래도 편승을 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AI와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측면에서 모두 엮이면서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상당히 늘어난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반도체 업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 아무래도 2020년부터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많으셨을 부분이기 때문에 10만 전자 가냐 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많았을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물론 뭐 언젠가는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뚫겠죠. 뚫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결국 언제 가느냐 그 차이일 건데 일단은 지금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8만 전자까지는 돌파 포인트가 무난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그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